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첫 시작, 첫 출발, 첫 강의를 맡은 영광스럽게도 첫 강의를 맡아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고 잡았습니까? 첫 출발. 무엇이든지 다 첫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설레이죠. 그리고 뭐든지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제대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메나테크는요 새해가 1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세 번째 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사로 본다면 지금이 2023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인체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첫 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조금 나눌 거고요. 뒤에는 내일 드디어 또 메나테크 하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이 있죠. 설날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어서 제가 판서 강의를 안 하고 PT 강의를 합니다. 원래 제가 판서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프로모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예요? 너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제가 여기는 배설이란 말을 썼지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뜻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주면 건강할 수 있는데 간단한 말이지만 또 이 안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내 몸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아시는 불편한 증상을 갖게 되고 이것을 놔두게 되면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먼저 풀어가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잘 먹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너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그죠? 건강해져 하잖아요. 근데 그 잘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그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 잘 먹는다는 것은 그냥 맛있게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먹는다는 말은 저기 있는 것처럼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풍부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에서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식원병이 많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이 대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 하나. 자, 근데 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TLP를 통해서 이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과정을 보시면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먹는 행위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장기를 거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어딜까요? 내 몸의 세포 속으로 이 영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소화라는 과정과 또 흡수라는 과정과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내 인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세포, 여기 있는 세포. 처음 보신 분들은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세포의 구조와 이 기능이 최적화되기 위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결국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만나셨을 때 잘 먹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양학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먹는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체에서 필수 영양소와 또 기능성 영양소들을 얼마나 내가 충분히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맞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그럼 그게 어디서 걸리냐면 이미 여기서 걸려요. 소장에서부터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부터 브레이크가 첫 번째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내가 잘 먹었을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 먹어도 문제가 뭐가 관련돼 있을까요? 수면이죠. 내가 제대로 잘 자지 못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도 잘 자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의 시간과 이 수면의 질이 얼마나 잘 내가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호르몬과 연관돼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충분히 잘 나와야 되는가. 또 하나는 장화
감정하고 또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수면 시간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뭘까요? 바로 내 몸에 들어온 적들을 처리하는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보수와 재건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 주무실 때 일어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회복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장기들이 좀 쉬어주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하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억력도 저장하고 또 이런 신체를 복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호르몬이긴 하지만 먹거리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시작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 음식 먹는 습관, 영양의 습관들이 이 두 번째 다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잘 먹고 잘 자지만 또 중요한 게 배설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된장찌개를 하나를 집에서 끓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된장찌개 끓이는데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야채들, 그죠?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쓰레기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집어서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갖다 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집에 이제 썩기 시작하고 거기 냄새 기억나죠? 음식물 쓰레기 냄새.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다가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 느낀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뚝뚝뚝뚝 흘렸던 그 냄새들 기억 안 나세요? 그것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어도 이게 배설이 안 되면 내 몸 안에서 그게 썩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노폐물, 음식물 쓰레기들을 밖에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집에 쌓여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배설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내 몸에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쌓이고 결국 내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1번과 2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한 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게 첫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시작점, 출발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내 몸의 가장 건강의 출발점은 소화기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화기계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 연결고리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몸의 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몸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원인을 못 찾겠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사실 시작은 바로 이 소화기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출발 2023년 1월 여러분과 함께 출발할 때 건강한 시작을 이 소화기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됐나요? 자, 소화기. 제가 늘 이 그림을 잘 보여드립니다. 이 소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화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뭔가 체해요. 그럼 어때요? 하루 종일. 너무 불편하죠? 또 뭘 잘못 먹어서 계속 살살하면 어때요? 기운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에서 이런 소화기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 이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몸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흡수된 영양소가 비로소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소화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서 소화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초록 색깔로 좀 색을 칠해놨습니다. 첫 번째 입, 그리고 어디 있어요? 위, 그리고 소장, 그리고 췌장, 쓸개. 이 장기들이 결국 여러분의 드시는 음식,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뭐 하는 장기예요? 소화하기 위한 소화액이나 소화효소가 나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이 계속해서 뭘 한다는 거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요. 안 드십니까?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가 허전하면 또 먹고 뭔가 먹을 게 없으면 막 뭔가 불안하고, 그죠? 계속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장기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뭘 끄집어낼까요? 소화 효소라는 걸, 소화액이라는 걸 꺼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건강의 첫 번째 관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효소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에서요, 끊임없이 소화 효소, 소화액이 나오는데 도대체 효소가 뭘까? 효소를 다른 말로 생명의 불꽃이라고 해요. 예,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바로 효소라는 건데, 바로 이 효소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내 인체에서는 대사라고 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 내 생명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 활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효소가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데 이 효소를 외부적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물 자체 안에 효소가 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무슨 음식 많이 드시라고요? 발효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발효식품을 드시면 이 발효식품 자체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물을 잘게 소화를 해서 흡수를 잘해서 여러분 신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외부적으로 먹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잠재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 가장 문제가 양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어때요? 없어요.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물도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효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잠재 요소, 내 체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체내 요소 크게 두 가지가 소화시키는 효소랑 또 하나 대사시키는 효소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근데 이 두 개는 뭐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소와 같아요. 양이 똑같이 100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소화하는 효소를 80% 쓰잖아요. 그럼 뭐를 못 써요? 대사 효소는 20%밖에 안 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소화 효소는 뭐 하는 데만 쓰는 거죠? 소화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근데 대사 효소는 뭐 하는 거 써요? 여기 보시면 대사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다 쓰는 겁니다. 해독도 하고요. 면역도 하고요. 재생도 하고요. 복구도 하고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다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소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걸 즐겨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독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재생도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효소라는 게 소화하는 거와 대사하는 게 있구나. 얘는 시소와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어디다 많이 쓰시면 안 돼. 소화효소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식을 하게 되면 소화효소 양이 작아요. 작게 써도 돼요. 그럼 어디다 갖다 많이 써요? 대사하는 데 많이 쓰면 이런 사람들 살도 안 쪄요. 왜? 대사라는 게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먹으면 쪽쪽 다 뭐합니까? 태우고 해독하고 재생하고 복구하고 이러니까 병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쓰죠? 소화를 다 쓰면 해독도 안 돼, 면역도 안 돼, 재생도 안 돼, 복구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잠재 요소, 아까 내 몸의 체내 요소는 자꾸 우리 몸에서 뭐 할까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 평생 양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약간 줄어드는 이유 하나가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과식을 하거나 내가 과로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쓰겠어요? 효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가 내 몸에 화학작용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효소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쓰겠죠. 그럼 계속 효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재 효소라는 게 아까 대사 효소라든지 소화 효소입니다. 이게 줄기 시작하죠. 왜? 많이 써야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써야 되고 많이 먹어도 써야 되고 아까 과로해도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핸드핸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김영현 사장님만 받았나 봐요. 점심, 저녁 많이 드셨죠?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효소를 많이 썼겠죠. 계속 효소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양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자꾸 떨어지면.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된대? 쉽게 생각하시면 돼. 나이가 들면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양이 줄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난 조금만 더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 나이 들면 자꾸 살이 찐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효소 때문에 그렇다고. 아, 내가 많이 썼구나. 근데 젊을 때 조금 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어도 오래 갑니다. 왜?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한국인들이 가장 또 문제예요. 맨날 한국인이 문제래, 그죠? 한국인은 다른 사람보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효소를 낭비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다른 서양 사람들보다.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급하게 먹거든요. 대충 씹고 그냥 삼켜 넘기죠. 꿀꺽꿀꺽.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내려와서 얘네들이 충분히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내려오거든요. 밀고 내려오면 여기서 음식이 부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가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너무 급하게 먹는 거 하나,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밀라제, 말타제 이거 배우셨어요? 탄수화물 오로지 소화하는 첫 번째 가장 대부분은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물론 나중에 소장에서 췌장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입이에요. 근데 입에서 대충 씹고 그냥 넘기면 위로 탄수화물이 내려왔잖아요. 위에는 탄수화물 소화하는 액이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얘가 머물러 있어요. 그럼 위가 어떻게 더부룩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바로 물 마시죠. 물에 말아 먹죠. 국에 말아 먹죠. 어릴 때 엄마들이 뭐라고 물 말아라도 밥을 묻고 가라 야야 이러시잖아요. 그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데 국에다가라도 한국술이라도 뜨고 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일단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요. 또 한 가지 한국 사람들 유당 분해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것들이 들어오면 소화가 안 되니까 가스가 불불 차고 거북하고 설사하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가 막 우리 요즘 뭐 이렇게 과자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산화된 기름이나 포화지방들을 굉장히 많이 먹거나 혹은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특징이 과식하거나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소화효소가 부족함에 대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완전 소화가 되겠죠. 그죠?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가장 문제가 독소가 대사가 안 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 독소가 막 생기면서 가장 문제가 대사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이 늘어나면서 살이 찌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불완전 소화물이나 소화성 노폐물들이 장으로 내려와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라는 거는 이런 게 장에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뭐 히스타민, 티라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얘가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두통, 위경련, 알레르기, 암, 악성 종양, 혈압을 상승시키는 가스들이 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급하게 먹는 게 나쁜 게 뭐 나쁘죠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시거나 그런 음식을 줄여 먹으면 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다 어디에 숨어 있다? 장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장에서 계속 이런 물질이 나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체크리스트 할 때 뭐 나와요? 방귀 냄새가 독한가요? 가스가 더부룩한가요?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소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먹는지, 생활 습관이 어떤 건지, 혹은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는 건지, 너무 소화효소가 많이 낭비된 상태인지, 그걸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체크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저만 얘기 아니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아마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솔루션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효소가 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하나. 그래서 뭘 많이 먹으라고 합니까? 야채들, 채소들, 과일들, 견과류들, 발효식품들을 여러분이 드시는 게 1순위예요. 두 번째,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좀 줄여야 되겠죠. 안 쓰게. 안 쓰는 방법. 어차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뭐라고 저축해 놓는 거. 안 쓰는 거. 그럼 대신 뭘 주면 될까요? 효소를 넣어주면 돼요. 대신 효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 들어온 효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와도 돼요. 얘가 좀 쉽니다. 걔가 대신 뭐 한다? 다 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식품을 먹는 것은 우리 건강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넣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 그 에너지는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다 대사하는 데 쓰니까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 때문에? 소화효소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또 다른 말로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살이 찝니다. 조금만 먹어도. 그러나 너무 대사가 느려요. 이 말은 소화효소가 너무 많이 낭비됐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효소를 드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있는 효소를 좀 비축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말을 굉장히 전체할라니까 되네요. 예, 여러분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작용들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효소가 나와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도와주는 뭔가를 같이 주면 너무너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효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고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소와 유산균을 같이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소 제품을 먹을 때는 유산균을 드시면 이 유산균이 효소가 훨씬 더 작동을 잘하고 그 기능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하나 비타민 미네랄들을 같이 드시면 이 비타민 미네랄들이 바로 조효소 역할을 하면서 효소 기능들을 도와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짝이 맞는 거죠. 쿵짝. 얘네들과 얘네들을 같이 먹었을 때 뭐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한두 가지만 재도 효과가 높아집니다. 와, 제품 되게 효과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보충해주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조효소, 도와주는 거 같이 하나. 이렇게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효소식품을 내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럼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화기계라 그랬어요. 이 소화라는 자체가 왜 필요하느냐면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물을 잘 흡수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에요. 완전히 암주 형태로 녹이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미생물들이 너무 작게 쪼개져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걔가 뭐 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효소는 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게 돕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여러분이 드시면 얘가 막 활발하게 음식을 막 쪼개죠. 그럼 내장 활동들이 굉장히 잘 돼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요. 위에 머무는 시간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부룩하고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장까지 불편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데 얘를 딱 먹으면 빨리 위에서 쑥 내립니다. 그래서 빨리 장으로 내려가서 배설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요한 건 흡수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뭘까요?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요. 당연히 얘가 잘 되니까 그 에너지를 다 어디다 갖다 쓴다 그랬어요? 대사하는 데 갖다 쓰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피곤한 게 없어집니다. 효소를 먹었는데 안 피곤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음식들을 잘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너무 좋아지고 노폐물이 쫙쫙쫙 빠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염증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클린을 하실 때 이분이 딱 보시고 소화기가 너무나 안 좋거나 좀 보시면 대사가 느리다 싶으시면 반드시 효소식품 양을
늘려서 권하시면 염증도 개선도 빨리 되고 아까 대사도 잘 돼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실 때 이 효소식품을 언제 사용할지를 고민하셨다가 아,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 꼭 이 효소식품을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해독 기능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바로 효소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을 해주신 게 좋은데 바로 그게 뭐다? 엔자임 프로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자임으로 왜 비울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완전히 뭐 한다, 여기 완전히 분해합니다. 완전히 분해서 배출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찌꺼기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 프로밸런스는 내 몸을 비우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잘 소화, 그리고 뭐하게 흡수를 잘 하게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몸에 당사슬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잘 소화 흡수해서 세포가 기능을 너무 잘하겠죠. 대사를 너무 잘하게 하는. 그래서 단번에 비우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대사,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엔자임 프로 밸런스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높이고 해독력도 높이고 대사도 잘 되는 제품 하나 주세요 하면 뭐? 엔자임 프로 밸런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첫 주제로 이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말레인, 아제 다 적혀있죠. 아제 바라제 아니고 아제 이게 다 효소입니다. 효소. 예, 바로 다 효소 이름입니다. 자, 효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엔자임 프로밸런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15개 곡물입니다. 곡물 발효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걸 왜 했냐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주식이 뭐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충분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곡물에 들어있고요. 또 이 곡물을 여기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내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곡물 발효 효소가 들어있고요. 추가적으로 얘의 특징이 우리가 입 소화하죠, 위 소화하죠, 소장, 대장, 췌장 이런 장기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얘네들 전부 다 pH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효소가 들어갔을 때 짝짝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는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되고, 맞나요?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고, 예. 또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장에서 소화되고, 다 소화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뭐다? 예, 엔자임 프로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엔자임에. 이 판토텐산은 뭐냐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인체에서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이 대사가 뭘까요?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 만드는 거, 내가 먹는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 내가 먹는 단백질을 에너지화 시키면서 걔네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대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누가 판토텐산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기억나세요?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토텐산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효소식품이 들어가서 소화를 대신해주고 얘가 들어가서 대사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소화 효소와 대사 에너지를, 효소의 에너지를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보았더니 한국인들이 너무나 이 판토텐산을 잘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 못 드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대사가 더 안 되는데 더 안 먹으니까 더 대사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판토텐산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대사가 더 잘 되죠. 그러면 소화와 대사는 완벽하게 이 엔자임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까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들어있죠. 생강이나 페퍼민트, 특히 여러분 페퍼민트 허브는 소화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로마 오일 있을 때 소화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체했을 때 아로마를 한 방울을 여기 명치에 싹 하면 쑥 내려가죠. 이게 바로 페퍼민트가 무슨 기능? 소화관 전체를 진정시키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중에 우리 메나C 제품 있잖아요. 메나C 제품도 여러분 소화가 너무 안 되는 분들 드시면 쑥 내려갑니다. 거기 페퍼민트랑 여러 가지 허브들이 들어있어서 소화 기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엔자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강이나 회양씨가 소화 효소를 촉진시키면서 소화기에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들어있죠?
엠브로토스까지 들어있잖아요. 메나폴까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메나폴은 특히 위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소화기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이 엔자임 안에 같이 엠브로토스가 들어있으니까 최상급의 효소 식품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드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가장 문제가 야식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야식을 하거나 뭐 과식을 하거나 좀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싶은데 살이 잘 안 빠져요 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속이 불편해요 라는 분들은 꼭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고 클린하실 때 체크해 보시고 이분이 이런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자임하고 굉장히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엔자임하고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제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아입니다. 네. GI 프로 밸런스를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자임 프로 밸런스, 여기 GI 프로 밸런스, 바이탈 프로 밸런스, 혈당 프로 다 무슨 계열이죠? 혈당 프로 밸런스 다 프로 밸런스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드시면 좋지만 1순위로 버리자면 GI 프로 밸런스와 굉장히 궁합이 맞아요. 근데 더 제가 또 한 가지 권해드릴 제품이 뭐냐면 엔자임 프로 밸런스와 같이 좀 꼭 먹었으면 좋겠다는 제품이 바로 뭐죠? 혈당 프로 밸런스예요. 왜 그럴까요? 혈당 프로 밸런스와 엔자임 프로 밸런스는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습관, 특징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다. 밥, 떡. 고기 먹고 나도 뭐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안 먹은 것 같죠? 된장찌개 먹을래? 냉면 먹을래? 나오죠? 아니야, 난 안 먹을래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야. 꼭 이걸로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단백질을 막 먹다가요. 뒤에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효소가 거의 다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단백질 소화에 다 집중합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불불불 합니다. 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장으로 내려와서 얘가 부패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얘네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소화가 안 되는 지방으로 다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드실 때 고기 먹고 나서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고기 먹으면 고기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절대 고기 먹고 난 그래도 죽어도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바로 뭘 드셔야 돼요? 엔자임 프로 밸런스와 혈당 프로 밸런스를 반드시 드셔야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차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게 결국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엔자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엔자임 프로 밸런스는 효소라고 했잖아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단백질도 먹을 것이고 지방도 먹을 것이고 유제품도 먹을 것이고 식이섬유도 먹을 모든 음식을 다 먹는데 엔자임은 모든 음식을 소화하는 요소가 싹 다 들어있어요.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식이섬유까지 소화하는 게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혈당 프로 밸런스는 아니에요. 혈당 프로 밸런스는 탄수화물만 소화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자임을 드시고 뭔가 부족해. 나는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 그럼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훨씬 위가 덜 부담스럽습니다. 왜?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위에서 소화가 안 된다, 탄수화물이. 그러면 얘는 뭐 할까? 위에서 소화 안 된 탄수화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혈당 프로 밸런스가 위에서 전부 뭐 한다? 소화를 완전히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부글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꼭 드셔요. 그래, 그 이름이 뭐냐? 여기 보시면 메나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7가지 효소가 이렇게 탄수화물만 소화하는 효소들이 싹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그런데요. 이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 많이 먹으니까 살찌죠? 그래서 탄수화물 난 즐겨 먹고 싶은데 이거 갖고 살도 좀 안 쪘으면 좋겠어요 할 때도 또 혈당 프로 밸런스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중에 여기 보시면 트랜스가 있죠. 트랜스. 효소 중에 트랜스 보이세요? 트랜스라는 게 뭐죠? 변형한다는 거죠. 트랜스 글루코가 뭐죠? 글루코. 당이죠. 글리코 영양소 하잖아요. 당이죠. 여기 보시면 아제가 뭐죠? 효소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트랜스글루코시다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탄수화물을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변형시키는 효소가 들어있다. 뭘로 변형시켜요? 봤더니 여기 지금 올리고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올리고당은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는 양의 약 30%는 올리고당으로 위에서 바꿔버려요. 장에서 바꾸니까 위에서 바꿔버리니까 장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럼 그대로 대장으로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밥을 한 공기를 먹어도 3분의 1은 흡수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안 찌죠. 그럼 나머지
올리고당 30% 어디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얘는 일거삼득입니다. 위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장도 좋아지고 또 한 가지가 혈당을 조절하는. 왜냐하면 얘만 엔자임만 메나자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에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나바입이라는 게 또 들어있고요. 여기 귀리식이섬유 아세요? 이것도 들어있고요. 여주도 들어있고요. 율무도 들어있고.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성분들이지.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광고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할 때 광고합니까? 혈당 관리할 때. 당뇨 환자들. 그래서 여기 제품을 보니까 마나바입은 당연히 혈당을 조절하는 거고요. 귀리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여주는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율무는 혈당을 낮추고 크롬은 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요. 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혈당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너무 탄수화물을 좋아하니까 뭐죠? 내당능 장애, 당뇨가 되기 전 단계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같이 드신다면 아마 소화 효소의 낭비도 좀 줄이지만 또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살도 안 찌고 장도 좋아지는 여러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이 먹는 습관을 보시고 내가 좀 단 거 너무 좋아해 하면 엔자임과 뭐를 혈당을 같이 드시는 것들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엔자임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합니다. 다시. 엔자임은 뭐하고? 지하하고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여기 보시면 효소의 기능을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얘네들은 평소에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두 개를 같이 좀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엔자임과 혈당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드셔서 식사 전에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은 제품을 권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제품에 좋은 몇 가지를 또 권해보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아, 요런 짝, 요런 짝. 이왕이면 뭐 더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와 좀 더 이 효소 효과를 높이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엔자임과 또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게 제가 아까 기억나세요? 채소, 과일, 비타민 기억나시죠? 미네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엔자임과 같이 먹을 때 가장 좋은 제품이 카탈리스트 같은 거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소화를 줄여주면서 동시에 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탈리스트나 이런 것들 뭐 AO 같은 게 들어가면 대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좋겠고요. 비타민 B군이 들어가면서 대사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아까 뭐 많이 낭비된다 그랬어요? 소화효소? 많이 낭비됐던 거 앞에 거 다 잊어묻죠? 낭비. 자, 스트레스, 과식, 과로.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 낭비되잖아요. 그런 거를 줄여주는 게 임팩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먹여주면 당연히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사효소가 잘 되죠. 그래서 또 야채과 이런 것들 먹어주면 너무나 엔자임하고 자기 잘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원리를?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띄워놨겠어요? 자, 여기 나왔어요. 자, 드디어 추석이래. 벌써 추석이래. 설날 프로모션이 1번, 2번, 3번이 떴습니다. 언제 한다? 내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께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뭘까요? 2번이죠. 자, 2번을 딱 보시면 정말 구성이 잘 돼 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너무나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살도 잘 찌고 아까 얘기했던 당도 부글거리고 뭐니 불편해서 엔자임을 즐겨 드셔야 될 분이 있다면 이 엔자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과 처음에 유산균. 기억나시죠? 유산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맞나요?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타민 B군. 임팩트와 함께 들어가면 완벽하게 조합이 딱 맞습니다. 어쩌면 아차가 또 프로모션을 회사가 하는지 내가 강의를 맞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임팩트가 69,000원이잖아요. 이걸 뭘로 준다는 거죠? 무료로 준대요. 대박 프로모션 완전 대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렇게 요번에 요렇게 딱 구입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엔자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얘와 가장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바로 카탈리스트 이게 GI 그리고 뭐다? 임팩트인데 임팩트를 뭐로? 무료로 준대더라. 이런 제품이 어딨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화도 잘 돼, 대사도 잘 돼, 면역력도 높아져. 그러면서 살도 안 쪄.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프로모션 하나 할 때도 그냥 들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을 저어서
프롬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합니다.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거의 대부분 소화기를 굉장히 부담을 만들어주고 피로하게 만들어진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효소식품을 채워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현대인들 특히 탄수화물들을 한국인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물론 엔자임만 들어가도 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은 혈당과 같이 조합을 하시면 더 좋겠고요. 얘네들의 기능을 극도로 올리는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유산균과 카탈리스트나 임팩트 같은 제품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는 높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번이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제품의 연관성을 이해하시면서 전달하시면 상대방이 뭘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매가 돼요. 무조건 먹어 라는 것보다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얘네들을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문제인 소화기와 피로를 탈출시키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2번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2번을 선택하시면 야 진짜 저렴하다 그죠? 네, 이 회사가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2번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1번은 한번 볼까요? 1번 제품. 자, 1번 제품입니다. 1번 제품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노화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얻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뭐죠? 나이가 들 때 제일 먼저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고 느낄 때가 눈이에요. 눈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진짜 안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요.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것도 방금 제가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30분 전에 얘기한 걸 또 기억을 못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눈과 혈관과 뇌고요. 또 눈과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뇌와 혈관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1번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퇴화할 수밖에 없는 장기,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눈과 혈관과 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좀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젊은 분보다는 어떤 분에게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죠? 20만 원인데 16만 8천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이번에 할인해서 여러분 프로모션을 혜택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번 볼게요. 자, 눈 건강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우리 제품이 왜 좋은가를 제가 설명해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쇼호스트 하면 잘하겠죠? 자, 눈 건강. 자, 눈 건강. 자, 아침에서 잠에서 깨서 밤늘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눈을 씁니다. 그래서 눈을 일상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장기가 바로 신체 장기가 눈인데요.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뭐죠? 스마트폰. 여러분은 핸드폰을 언제 손에서 안 놉니까? 잘 때, 어쨌든 자면서도 하죠. 엄청나게 핸드폰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모니터 앞에서 그냥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에 노출되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 많이 해요? 안구 건조증, 눈이 계속 이렇게 뻑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가장 문제가 지금 황반 변성이라는 실명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명 1위가 뭐죠? 황반 변성입니다. 자, 그래서 눈 질환을 제가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시력이 좀 요즘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안구 건조,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염, 색소성 망막염 이런 것들. 이거 유전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당뇨 때문에 오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안구 건조와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입니다. 자, 그럴 때 황반변성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 이게 눈입니다. 눈. 제가 좀 크게 가져왔는데요. 자, 눈의 가장 앞부분, 각막이 있겠죠. 앞부분, 그죠? 네, 여기 수정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은요, 맥락막, 망막, 유리체 이렇게 막이 3개예요. 그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망막이에요. 이 망막에 신경 조직이 모여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중에 혹시 많이 들어보시죠? 황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빛이 쫙 들어오면 각막을 뚫고 수정체를 뚫고 딱 여기가 바로 상이 맺히는 곳, 여기가 황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럴 때는 이 앞이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각막이나 수정체가 보호가 되는 이 망막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얘를 보호하고 있냐면 황반이 망막에 선글라스처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망막이 손상이 일어나면 실명이 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꾸 이 황반이 어떻게 돼요? 변성이
나면 선글라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망막에 선글라스 사라지면 햇빛이 그대로 뚫고 들어오면 망막에 손상이 나겠죠. 그러면 뭐가 온다? 실명이 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도대체 누가 망막을 황반을 변성시키느냐? 저는 아닙니다. 누가 변성시키느냐 봤더니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블루라이트랍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핸드폰에 보면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나오죠. 예, 핸드폰, 노트북 여기 형광빛 답니다. 여기서 계속 빛이 들어오는데 얘는 그냥 눈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그대로 망막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형광색 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쩔 수 없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황반의 색소가 자꾸 줄어들어서 선글라스의 기능이 자꾸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화입니다. 혹시 노화를 거슬릴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예를 들면 활성산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거나 그다음 흡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황반의 색소를 줄어들게 하면서 결국 망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반을 보호할 수 있는 황반 색소를 넣어주는, 아까 했죠. 효소를 넣어주는 것처럼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황반의 색소가 루테인과 지아산틴, 여러분 굉장히 광고 많이 하죠. 예,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황반 변성 실명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루테인과 지아산틴을 그냥 지아산틴을 건강식품 말고 음식으로 하루에 권장량을 먹을 수 없을까? 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40개 드시면 돼요. 하루에 달걀을 매일 40개 드시면 하루 필요한 루테인, 지아산틴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브로콜리 1kg 드시면 돼. 아니면 옥수수 1kg를 매일 드시면 돼. 살찌겠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예. 아니면 시금치 한 단을. 이거를 매일 먹는데 한 달 계산하시면 돈이 더 들어요. 살찌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못한다 라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럼 루테인과 지아산틴만 먹으면 될까요? 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필요한 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 A 야맹증. 예, 비타민 A라든지 혹시 빌베리 들어보셨어요? 빌베리가 정말 눈에 좋거든요. 예,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유럽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에, 그러니까 특히 영국 조종사들이요, 야간에 공습을 할 때 명중률이 그렇게 높았다잖아요. 특히 영국인들이. 알고 보니까 대대로 이 빌베리를 차로나 잼으로 계속 먹어왔다, 유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야맹증, 야간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베리고, 눈의 피로도를 개선해 주는 거. 그 다음 헤마토코쿠스 아시죠? 이게 무슨 뭐에 주로 맞잖아요? 각각류. 왜 가재나 새우 보시면 카야타가 어떻게 하면 이게 뭐 빨개지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게 들어있습니다. 아스타산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런 것이 눈의 피로도를 굉장히 개선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EPA나 DH, 특히 DH가 굉장히 눈에, 이런 성분들을 같이 먹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루테인, 지아산틴만 말고. 그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딱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게 바로 아이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포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단순하게 황반만, 이 망막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각막, 수정체, 혈, 눈의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눈의 조리개까지 다 건강하게 있는 성분, 전반적인 눈의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황반이죠. 왜? 얘가 문제 생기면 실명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 성분이 뭐라고요? 루테인과 지아산틴, 하루 권장량이 싹 다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들어있고요. 뭐 들어있다고요? 빌베리 들어있고요. 토마토 들어있고요. 블루베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기억났어요? 아스탄틴, 헤마토코쿠스 들어있고요. 심지어 결명자까지. 그러니까 눈에 필요한 모든 성분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아이스포트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눈 건강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을 또다시 먹을 이유는 없다. 아이스포트 하나면 싹 다 된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들어있다? 글리코 영양소까지. 여기는 특히 점액, 눈에 점액을 충분히 만들어져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구 건조증 심한 사람 엠브로토스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눈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야 돼. 가격 너무 싸. 39,000원밖에 안 해. 너무 저렴해요. 대박 제품이에요. 메나텍에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최고로 좋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스포트만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저는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오메가를 얘기합니다. 오메가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메가 하면 오로지 사람들 뭐만 생각해요? 혈관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메가 지방산이 어디에 좋으냐면 오메가 지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EPA죠.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 뭐예요? DHA죠.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특히 여기에 가장 여러분 기억하실 게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좋은 게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EPA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DHA는 눈물막이 앙져서 이게 뭐냐면 안구 건조증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얘를 꾸준히 먹으면 황반병성이나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염에 굉장히 좋은 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아이스포트와 함께 뭐를 드리면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얘는 황반변성의 위험률을 최대 60%까지 낮추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당뇨병성 망막염을 48%까지 낮추기 때문에 특히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에는 오메가3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나 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시면 아이스포트와 함께 뭐를 오메가3를 함께 여러분들이 권하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제품이 가장 중요한 게 EPA와 DHA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건 아실 거고요. 특히 오메가3의 가장 문제가 먹이 사슬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있으시면 안 돼요. 큰 물고기 있으면 바다에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단 부분에 멸치나 정어리를 사용하고 특히 오메가3 비린내 굉장히 많이 나죠. 비린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제대로 정제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비린내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제품은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죠. 물론 여기에 뭐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 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장용정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녹는 게 아니고 장으로 내려가서 녹아요. 그 비린내가 안 올라옵니다. RTG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얘는 눈의 어디 부분이냐 망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눈물막을 안정화시켜서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염에 도움이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스포트 기억하실 때 오메가3 꼭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뇌입니다. 제가 추석이래. 자꾸 추석이래. 설 프로모션은 아까 제가 했어요. 뇌 기억나시죠? 자, 오늘 뇌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자, 뇌 건강. 난 정말 너무너무 좀 이렇게 반질반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뇌가 초롱초롱하다.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예, 기억 잘 못하시죠? 예, 우리 파트너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뇌 건강. 자, 뇌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조금 할 건데 가장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게 뭐죠? 치매죠. 치매 환자가 지금 극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더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만 손을 드네. 여기, 네. 자, 이렇게, 네, 정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치매죠. 네, 네. 본인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죠?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자, 이 치매는요, 지금 많은 제약회사에서 15년 동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하는데 계속해서 뭐 할까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 개발 성공률이 일단 1%밖에 안 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 로슈라든지 노바티스 같은 수없이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끊임없이 임상을 하고 하는 계속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으로는 기대를 지금 당분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매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뇌 사진을 하나 그냥 편하게 뇌세포를 그려봤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신경세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상돌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수상돌기. 예. 이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시냅스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당사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축삭돌기라고. 요게 또 갈락토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을 못 드시면 얘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요. 끊어지면 정보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셉니다.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남들 다 웃고 나서 뭐라 하노 하고 혼자 웃는 사람 있죠. 이 새는 사람들이에요. 실컷 설명 하나 하면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 예, 열심히 엠브로토스 드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중간중간 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 말단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다시 나오면 다시 수상돌기가 받아요. 그 얘가 수용체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뭐 같아요? 지우개 같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내 머리에 뭔가 지우개가 있는 거야. 자꾸 지워져. 기억이 안 나. 그게 바로 젊을 때는 이래. 그러다 약간 중년이 되면 이래. 노년이 되면 다 날아가. 기억이 안 나. 아, 왜 그럴까? 왜 이게 날아갈까? 이게 아까 했던 수상돌기예요. 아까 수상돌기 기억나시죠? 수상돌기. 이 수상돌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하고요, 알츠하이머 환자 뇌 수초, 이게 수상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를 봤더니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엄청 많죠? 수상돌기 뭐 이게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수초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없어요. 이게 너무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노환거예요.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이렇게 많다가 중년이 되면 좀 줄다가 나이가 되면 그래 쑥 이렇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 슬프죠. 예, 나이가 되면.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억력도 좋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노화입니다. 나이 이건 어쩔 수 없네. 두 번째는 뭐죠? 노화보다 더 심각하게 얘를 없애는 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볼게요. 이 수상돌기잖아요. 정상적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30대, 50대 치매 환자를 봤더니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을 때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하루에 10분씩 5일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하루에 10분씩 5일만 받으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받으세요? 스트레스. 며칠 동안.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기억이 안 나요.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려고요. 막 파트너 사람 그래도 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내가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혈관 때문에 그래요. 혈관 건강.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렇게 뇌로 산소 공급에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뇌 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나요? 그렇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구나. 혈액순환을 잘 되게 좀 해야 되겠구나. 노화는 어쩔 수 없다. 그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과학계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뇌 치매나 이런 병이 무슨 질환이다? 면역 질환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 내가 나를 시냅스 아까 그 수초 있죠? 그걸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안 그랬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왜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흥분된 면역계가 시냅스를 먹어 치운다. 이 시냅스 아까 그 가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라고요? 플라그 축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베타 아밀로이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뇌 찌꺼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면역계 정상적인 가지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청소년까지 뭔가 막 자극을 받으면 막 이걸 정보를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냅스 가지치기를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 너무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중간중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미세악유세포라는 거예요.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얘가 가지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바바바바바 다 해버리는 거예요. 면역계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서 치매가 온다는 거죠. 결국 치매도 알츠하이머도 뭐 문제다? 면역계 문제라는 거죠. 면역세포의 센서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브로토스가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엠브로토스는 뭘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정상화시켜서 만약에 막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까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온다면 여러분이 엠브로토스를 주시게 되면 어때요? 세포가 정상화되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자가 면역 환자였기 때문에 이걸 딱 이 이론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도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당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얘가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 내 뇌를 공격하지
않는다. 시냅스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품,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제일 우리 제품 내와 관련된 제품이 바로 코그니테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코그니테이트에 들어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포스파디딜세린이라는 PS라는 물질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바로 이 뇌세포막입니다. 뇌세포막이 이렇게 보시면 이 세포, 요게 보시면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세요? 이게 다 인지질, 그러니까 지방이에요. 우리 세포는 왜 단백질과 지방으로 돼 있다고 하죠? 뇌세포막이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보시면 PS 돼 있죠? 뇌세포막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물질로 PS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그니테이트를 딱 드시잖아요. 그럼 코그니테이트 딱 드시면 요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뇌 신경막이 굉장히 좋아져. 아까 수상돌 기억나세요? 얘가 줄면 치매 온다 그랬죠. 얘의 밀도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러면 시냅스 기능이 잘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 뇌 기능들 좋아지고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은 뭐냐면 호르몬인데요. 사리 분별력, 인지력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네, 이거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줄어들어요. 우리 몸의 효소작용에 노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먹으면, PS를 딱 먹으면 얘가 뭐예요? 직접 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발 요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묻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OM이나 사업 설명을 쭉 들으면 되지만 제품은 어때야 돼요?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대화가 잘 되려면 코그니테이트를 좀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스폰서님과 상담을 잘 이루어지려면 많이 드셔야, 네 스폰서님 기억납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대답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증진, 인지력 증진, 뇌기능 증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 이거 안 먹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눈처럼, 그게 첫 번째가 대두 15kg. 대두를 하루에 15kg 먹으면 하루 권장량 PS 300mg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참치를 1.5kg 매일, 아니면 우유를 16리터. 아, 또 어렵다. 우유 16리터. 돈이 더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치즈를 2.3kg. 와, 살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PS는 뭐 음식으로 먹을 수 없다. 이거 안 먹어주면 아까 얘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기억 능력 떨어지고 치매 오기 쉽다. 그럼 먹어주는 게 간단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 포스파딜세린이 들어있으니까 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 제가 아까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야 어떻게 되죠? 뇌세포가, 두뇌세포가 잘 해서 기능도 잘 되고, 면역세포가 얘네들 뒤에서 공격하지 않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들어있고요. 또 하나가 트레알로즈라는 게 얘가 들어있어요. 요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선인장과거든요. 얘는 무슨 효과를 하냐면, 얘가 뭐냐면 혹시 스뷴이라는 거 아세요? 물을 끌어 당기는 역할들을 합니다. 뇌가 아시죠?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뇌는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속에 물이 부족하거나 수분을 못 끌어당기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뇌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촉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끌어안는 수분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트레알로즈가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레알로즈를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바르고 있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내 수분거 다 뺏긴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트레알로즈는 굉장히 중요한 물을 끌어당기는 거고요. 특히 또 포스파딜세린하고 트레알로즈가 두 개가 같이 협작을 해서 뭘 하느냐면 오토파지라는 걸 작동을 해요. 이 오토파지는 뭐냐면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쓰레기를 싹 다 치우는 거. 전부 클린하는 거예요. 뇌 클린. 그 역할을 하는 게 얘 두 개이기 때문에, 특히 뇌는 계속 일을 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찌꺼기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것도 뇌혈관에 쌓이면서 치매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걸 치우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테이트는 뇌의 클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제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트레알로즈가 또 뭐 피부를 굉장히 건강하게도 합니다.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도 합니다. 포스파딜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FDA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얘를 포스파르셀이나 이런 성분들을 치매나 뭐 여기 보시면 노화에 인한 인지력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우울증, 파킨슨에 완화된다고 이미 FDA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ADHD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코그니테이트 많이 먹는 사람 피부 굉장히 촉촉하고 뇌도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촉촉하니까 뭐죠? 유연성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유연성이 있다고요.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좀 가집시다. 뭘 많이 먹고 코그니를. 그래서 이 코그니테이트를 드시면 하루 PS 300mg 드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력도 너무 좋아지고요. 치매도 예방하고요. 알츠하이머도 도움이 되고 HD 아까 했던 피부 모습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다른 회사의 차이점은 하면 이 코그니테이트 PS 제품은 제약회사에서도 팝니다. 약국 가시면 팔거든요. 그러면 약국에서 사면 안 될까?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일단 PS 300mg랑 똑같고요. 다른 데는 이 두 가지가 안 들어있죠. 트레알로즈와 글리코 영양소가 안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뇌에 좋은 게 오메가3. 자, 이유는 아까 그랬죠. 뇌에 뭐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막히면 뇌에 질환 옵니다. 그래서 뇌하면 반드시 기억하실 게 또 오메가3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뇌 구성 성분 중에 또 DHA가 필요하기 때문에 DHA는 또 뭐에 효과도 있어요? 기억 능력에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IQ는 이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IQ 이미 그죠? 여러분 IQ 아이한테 갑니다. 특히 누구와 IQ 갑니까? 엄마께 갑니다. 엄마 IQ 가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기 때문에 뭐라 하시면 안 돼. 그래 뭐라 하지 마. 어차피 IQ는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IQ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 능력이 중요하고요. 기억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쥐 실험을 해보니까 DH를 많이 먹인 쥐는 기억 능력, 집중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미로 찾기 게임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뭘 많이 먹이면 됩니까? DH 많이 먹이면 오메가3 드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에게는 또 EPA가 들어가면 또 혈액이 너무 묽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키즈 있죠. 아이들용 메가키즈 있죠. 이 메가키즈가 DHA가 거의 99.9%거든요. 500mg가 들어있는데 하루 네 젤리를 먹으면 DH가 500mg 오메가3가 있는데 DH가 495, EPA는 5mg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 DH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 먹이시고요. 여러분들도 드세요. 제발 DHA. 그래서 어른용이 A용 아니에요. 그거. 어른도 드십시오. 상담하기 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자, 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것이 어디냐? 눈입니다. 침침해 죽겠죠? 뭔가 불편합니다. 예. 눈이 불편하면 머리도 아파요. 지끈지끈. 예, 불편합니다. 눈하고 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눈하고 뇌는 다 연결이 돼 있고 혈관하고 다 연결돼 있고 제가 혈관 써놨죠. 그 눈 쪽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아이스포트랑 오메가3. 뇌 쪽에 가장 신경 쓸 것이 코그니테이트와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이스포트, 오메가3, 코그니테이트가 딱 뭉쳐져 굉장히 저렴하게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좀 열심히 드셔서 예,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드셨을 때 어쩔 수 없이 노화되는 이 장기들을 내 기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또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과식하잖아요. 과식하거나 피고할 때 과식과 피로로 인해서 소화기나 면역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두 가지를 너무 절묘하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자, 건강의 가장 기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화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엔자임이나 혈당이나 지아이나 마이탈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TLP에 보시면 위장간팩이 있습니다. 그 위장간팩을 잘 활용하신다면 얘네들이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해독하는 데 좋지만 이왕이면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설날 프로모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 이번 명절 때 건강한 명절도 보내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명절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저렴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이번 기회 때 이걸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엔자임 제품하고 이렇게 전달할 때 같이 프로스 시켜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시라고 내일 4시에 시작이에요. 내일 4시부터 딱
막 시작인데 보통 요런 제품이 빨리 끝나요. 얘는 조금 늦게 끝나는데요. 얘는 좀 빨리 끝나서 제가 얘 강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얘 두 개가 금방 끝나요. 대부분 1번이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 2번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이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내일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표가 1시간 10분이었는데 어째 정확하게 1시간 10분에 끝나는지 정확하게 1시간 10분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